안녕하십니까. NORMS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 구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은 윗부분은 이제 고정 조건을 주었고 아랫부분에는 질량을 주었습니다. 질량. 그래 질량을 몇 킬로를 주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200kg을 질량을 주었고 이 질량과 이 물체의 이 자중을 고려해 주기 위해서 이게 스탠다드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을 진행한 결과 응력을 이 정도 얻을 수 있었고 안전율이 약 6.4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해서 첫 번째로 진행한 건 이제 density based로 저희가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일단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리스폰스 컨스트레인트에 질량을 30%를 남겨라고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량이 39%, 질량이 39% 정도 나왔죠. 그래서 원래는 30%로 목적으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했는데 질량을 37%까지 나타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번 한 케이스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리전을 레벨 셋 베이스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셋 베이스로 진행할 때 내나 컴플라이언스 미니마이저로 진행을 했고 그 리스폰스 컨스트레인트가 30% 어쨌든 질량을 30% 남기는 쪽으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덴시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형상은 다음과 같이 나왔고 질량은 30.2% 네, 질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었던 부분이 윗부분에는 이제 질량을 몇 프로 남길까로 해석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질량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 리스폰스 컨스트레인 중에서 저희가 글로벌 스트레스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리액션 포스를 반력을 얼마로 규정을 해서 뭐 하겠다 또는 로컬 국소에 발생하는 반미세서 스트레스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또는 뭐 변형을 얼마 정도의 변형을 정해주고 그 변형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경우도 좀 중요하죠. 변형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 변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공간이 협소할 때 그때 형상이나 그런 부분은 뭐 정해져 있고 질량을 최소화하는데 변형이 얼마 이상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좀 규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 정도의 에너지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질량을 남기겠냐는 거죠. 그 에너지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위에 이제 해석이 다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에너지를 체크를 하시고 evaluate or reserve처럼 스트레인 에너지가 여기 보면 토탈이 약 5.66 메가줄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100 메가파스칼의 응력을 기준으로 했고 그 밑에다가 이걸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에너지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상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쉽게 좀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안전성을 좀 목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응력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글로벌 스트레스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응력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래서 100메가파스칼, 맥스가 100메가파스칼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저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좀 이 문헌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형상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최대 응력은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응력 값이 100메가파스칼의 값이 나오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상을 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약 20% 정도가 이제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스폰스 컨스트레인트에서 스트레스를 200메가파스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토폴로지 덴시티에서 다음과 같이 나왔고 질량이 17%로 줄었습니다. 결국은 초기 형상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17%까지 이제 줄어든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한번 지난 시간에도 조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는 제가 이 형상을 밑에는 이 형상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상. 그래서 이 형상과 이 형상의 좀 차이를 보면 위에 있는 건 이제 density 베이스로 한 거고 이거는 또 레벨 셋 베이스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density 베이스고 이 부분이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레벨 셋 베이스로 진행한 거고 이 부분이 density 베이스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토폴로지를 한번 보고 이 부분의 토폴로지를 보고 그래서 density 베이스로 한 것은 저희가 남겨려고 하는 고정 부분에 널 제외하고 고정 부분 쪽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질량을 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벨 셋 베이스들의 부분은 우리가 고정 조건을 준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하게 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좀 질량을 줄이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형상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보면 이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도 죄송합니다. 구조 안전성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형상이 아마 솔리드로 형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솔리드로 만들지 아니면 그 부분이 띄어가지고 솔리드가 아니고 그냥 STL처럼 서피스로 가게 될지는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뭔가 추가해가 지우다 보니까 다시 해석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서 결과가 다 완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과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질량을 줄이고 싶은데 중량을 줄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고 싶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제 Structural Optimization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면 대략적인 형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하시면 최종적으로 그 형상을 이제 다듬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형상 비슷하게 이제 다시 3D 모델링에서 형상을 좀 다듬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완성된 형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 저희가 이때까지 지오메트리를 했었는데 모델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리절트의 지오메트리가 모델에서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뭐 하지 않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바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량을 몇 프로로 줄이라고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디포메이션, 변형을 최소로 가져갈 것인지, 얼마를 규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또한 에너지를 얼마 정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질량을 가져가겠다, 또는 뭐 변형을 가져가겠다, 또는 여기 스트레스를 가져가겠다. 잠시만요. 이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가지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이걸 좀 지우고 지오메트리 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좀 뚫어져 있는 지오메트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형상을 보완을 하지 않고 바로 아마 들고 오는 과정에서 아마 에러 메시지가 좀 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로 일단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이 지오메트리도 다시 한 번 더 열어서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창이 한번 떠가지고 사라지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명령어를 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창이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지오메트리를 업데이트를 하고, 지오메트리를 업데이트한 이후에 지오메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아까 여기 계산 결과에서는 구멍이 뚫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다시금 이제 메워졌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이 NCS 프로그램 자체에서 다시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게 그 형상이고 이게 이제 그 형상. 네네네. 솔리드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솔리드 형상으로 알아서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과연 진행이 될지, 그 부분도 조금 고심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형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형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솔리드로 좀 다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이 원형으로 찌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게 격자가 생성이 될지는 좀 의문이네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격자가 생성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테트라 메쉬를 무한정 작게 주면 격자 생성이 될 수는 있을 건데, 그러면 해석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격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해석을 진행하시면서 최저가 해석을 진행하시면서 과연 우리 회사에서는 어느 부분을 가져가야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하셔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형상 어사이먼트를 스트럭스틸로 바꿔주고, 네, 이거는 스프레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가지고 해석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쪽에 질량을 다 줄 건데, 이 하나의 형상을 완전히 다 들고 와 버리니까 이런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형상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진행이 되는, 아마도 이게 픽스드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면을 먹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형상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중앙 단면만 따가지고 저희가 형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께를 뭐 일정하게 두고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떴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의 의미였군요. 여기서 혹시 다른 메뉴가 있나 제가 한번 다르게 뭘 좀 할 수 있는 건 없군요. 디자인 쪽에도 보면 네네네. 일단 다른 기능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출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 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아마 이게 펫셋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펫셋이 조금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여러 조각들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대략적인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는 커브만 가져오고, 그래서 커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커브가 커브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P로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채웠고 이 부분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상을 에 대한 두께를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피스가 있고, 여기서 풀로 해서 노머지로 해서 U 해서 여기까지 하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반대면을 또 선택을 할 겁니다. 아니죠. 네, 이거죠.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다시
나머지 U를 하고 이쪽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이제 형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 형상은 실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실 여러 가지 조각들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제거를 하고, 그래서 형상을 새로 이 주위를 따라서 형상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이제 구조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형상이 되었고,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면을 선택을 할 건데, 이제 이쪽 면을 선택을 해서 extend limit로 하면 안 되네요. 이 부분의 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xed spot는 이제 이 부분으로 해서 extend adjacent 안 먹네. 매뉴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했고, 메쉬도 생성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디포메이션이 0.01입니다. 102 메가파스칼이 여기 나왔죠. 이쪽에서. 그쵸. 그러니까 맥시멈이 102 메가파스칼이 나왔고, 그리고 세이프티 팩터가 2.44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102 메가파스칼이 나왔고, 이게 아까 덴시티 베이스드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density based가 아닌 레벨 셋 베이스드로 진행한 부분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셋 베이스드는 density 베이스드보다는 조금 더 형상이 틀렸죠. density 베이스드는 이 끝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density 레벨 셋 베이스들은 이제 고정 부위가 조금 더 보강이 되고 이 부분의 질량이 줄어드는 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두 개의 형상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아까 보셨겠지만은 density 베이스들은 약 37%, 38% 정도 질량이 남았고, 레벨 셋 베이스들은 30%의 질량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레벨 셋 베이스들은 질량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30% 질량을 남긴 거죠. 레벨 셋 베이스가. 그래서 레벨 셋 베이스드 형상을 가지고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데이트 중입니다. 네, 지오메타리 업데이트 되면 지오메타리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그 지오메타리의 형성된 지오메타리 중앙 단면을 저희가 잘라서 거기에서
중앙 단면을 생성을 시켜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좀 형상이 괜찮고 응력도 가장 작게 들어가고 질량도 많이 줄었다 하면 그 형상을 선택해서 여러분 회사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매스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 단면을 일단 따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면에서 좌표를 좀 돌려 가지고 이 부분을 잡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냥 자, 그런 다음에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이 부분은 보이게 하고 Return to 3D.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다 선택을 해서 디자인에 가셔서 P를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 비어 있었고 여기 비어 있었고 여기 비어 있었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단 두께를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상이 원래 이 판의 두께가 5mm입니다. 디스턴트 오브젝트 5mm. 그래서 5mm를 두께를 부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로 해서 당기고 보스 사이드로 해서 5mm로 입력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mm로 되어 있는 게 한번 아까 전에 형상과 확인해 보도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SES는 이 두께는 거의 비슷하게 가져갔군요. 이런 부분만 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져가서 저희가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요. 그래서 실제 토폴로지 옵팀 형상 최적화라고 그러죠. 최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구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조건만 이제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최적의 형상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럭처 스틸러 다 주시고 이 영상은 서프레스를 시키겠습니다. 이 영상만 남기고 그리고 이쪽이 있죠. 매스가 여러분 작업할 때 이런 부분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격자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픽스드 조건은 이제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끝부분이 기존에 있는 모델에 비해서
좀 두껍습니다. 그죠? 끝 부분들이. 예. 이 기존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두껍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포메이션 0.018. 이 모델은 0.015. 얘가 조금 더 작게 늘어났네요. 이 부분이 아마 두꺼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90.272 맥스가 이런 부분에 나타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응력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소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응력들이고, 이런 부분은 한 70메가파스칼 정도, 80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나왔고, 일단 안전율은 2.74.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큐런스트라 102메가파스칼입니다. 양쪽 끝 부분에서. 그죠? 끝 부분에서 102메가파스칼이 나왔고, 안전율이 1.44입니다. 여기는 2.74가 나왔고, 여기는 2.44가 나왔죠. 그래서 총 질량이 보게 되면 앞에 저희가 이제 계산했던 걸 보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한번 다시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은 120g입니다. 파이널 매스가 47g, 48g이네요. 48g이고, 여기 있는 두 번째 거는 36g입니다. 결국은 48g에 36g 줄였으니까 그램 수가 그래도 48, 36g이니까 12g 정도 줄였네요. 그죠? 12g. 그래서 강성은 확보하고 질량은 더 줄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응력은 102메가파스칼 이쪽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 형상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최적화를 시켜서 가져옴으로써 안전율이 2.7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그 허용 응력도 그 최대값도 여기서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값은 이쪽하고 이쪽 부분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살펴보면 막 80, 90메가파스칼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뭐 여기나 여기나. 그죠? 그래서 안전율은 2.7. 결론은 어떻게 최적화 방법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질량은 더 줄여도 강성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화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값들이 많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적화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